일단 명지고등학교 내신 담당 김희영이고요. 제가 이번에 기말고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영어 내신은 끝이 나서 영어 이번에 바뀐 거, 그 다음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신 분석지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내신 분석해 준 종이고요. 그리고 나서 PPT를 보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보면서 주임님 저 괜찮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명지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4군데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먼저 저희가 일단 1학기가 끝나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등급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 등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1학기 때 지필고사, 우리가 흔히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알고 있는 지필고사를 2번 치르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1번 치릅니다. 근데 지필고사가 중간이 35%, 기말이 35%,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30%, 총 100점으로 환산을 하여서 1학기 총 등급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따로 막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실제로 지문을 하나 선생님들이 정해서 주면 그거를 아이들이 암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암기를 시간 내에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가 관건이에요. 제대로 시간 내에 외운 거를 잘 발표를 하면 30점을 그냥 30%를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굳이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되나, 개 중에는 공부를 잘해도 뭐 아이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너무 떨려가지고 막 까먹어 버린다라고 하거나 그러면 1, 2점이 깎일 수 있게 돼요. 실제로 중간고사 때 1등급을 맞았는데 수행평가에서 한 1, 2점 정도 깎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습을 해보고 외워보고 학생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한번 암기를 한번 해보는 게 정말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지필고사,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인데 지금 처음 중간고사를 치렀을 때 아이들이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학교 때 내신하고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명지고등학교는 암기를 제대로 좀 하면 100점은 맞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내신을 바라보고 가는 학생들이 대다수라서 특히 상위권, 나는 암기는 자신 있어 하고 명지고등학교 간 아이들은 대부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암기가 너무 세게 나오고 거의 그냥 단어가 주어지는 거 없이 해석도 안 주어지고, 중간고사 때는 그냥 써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그게 좀 바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변형 문제가 오히려 한 문제 더 출제돼서 6문제나 이번에 출제되는, 뭐 그렇게 난이도가 점점점 세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암기를 100% 하였더라도 1등급은 기본 본인이 갖고 있는 영어 실력에 따라서 1등급은 좀 힘들지 않을까, 기본적인 영어 실력도 먼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필고사 범위 출제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다 아시다시피 지필고사는 수특 듣기 한 3강 정도 나가고 교과서 2가 분량,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18번에서 45번까지, 그 다음에 능률 어원에서 항상 15강 정도의 분량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영어 내신의 이해 두 번째를 보시면은 수특 듣기는 9문항인데 총 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30.6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객관식에서 3점 이상인 배점을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한 문제가 틀리면은 상당히 타격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때 딱 한 문제 틀린 아이가 듣기에서 3.7점인가를 틀려가지고 전교 등수는 한 10등 바깥으로 밀려나는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를 같이 틀리더라도 듣기 객관식에서 하나 틀리면 등수가 쭉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선지가 이번에 객관식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객관식이 한 23문제라고 치면 단어를 제외한 16문제잖아요. 16문제 중에서 총 12문제 정도가 영문 선지였어요. 그래서 이 영문을 빨리빨리 해석을 못하거나 이 영문 안에 있는 단어를 내가 해석을 못해버리면, 그 단어를 모르는 단어여버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외웠어도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듣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간에 비해서 기말 때 너무 평이하게 나왔긴 하지만 1번부터 5번까지가 전부 다 영문 선지였기 때문에 이 부분 시간 안배를 못했거나 아니면 해석을 못했거나 그 안에 모르는 단어가 있었거나 하면은 틀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능률 어원편은
7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기존 방식대로 항상 그 예문에서 출제가 됐어요. 근데도 기말고사 때 살짝 변화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따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과서 모의고사는 교과서는 원래는 한 10문항, 11문항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12문항으로 한 문항 정도가 더 늘어났고요. 배점도 한 30점 정도로 나왔는데 모의고사랑 거의 비등하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33.3점이니까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한 8점 정도 더 비중 있게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총 8문항, 그러니까 9문항에서 한 10문항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한 문항 덜 나왔거든요. 25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제가 변형이 6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문항은 듣기에서 나왔고 그 5문항이 전부 다 교과서 모의고사 어법과 어휘를 변형한 지문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지필 코드를 제가 4부분으로 나눠놨거든요.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지고등학교는 암기 잘하면 1등급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암기는 잘해야 돼요. 암기 잘해야 1등급 맞을 수 있어요. 여전히. 왜냐하면 그 서술형 영작이 중간고사에서 한 3문항 정도 나왔다라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딱 한 문항 나왔는데 교과서에서는 단 한 문항도 출제가 안 됐고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영작이라도 내가 제대로 외우지 않아 모의고사 너무 힘드니까 교과서 영작을 달달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은 되게 허무했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도 안 나오고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암기로 한 문항이 나왔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에는 해석은 주어졌어요. 중간고사에서는 해석은 주어지지 않고 주어진 단어를 이렇게 배열만 하는 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어려워요. 해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기말고사에서는 해석은 주어졌으나 주어진 단어를 추가하여 쓰거나 아니면 변형하여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왔거든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 데이 같은 경우에 중복해서 써야 되고 비동사나 개런티 같은 거는 어법에 맞춰가지고 막 수동태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단어 변형을 줘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본 결과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저 비동사를 이 부분에 The gifts are not guaranteed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 R을 gift에 분명히 S가 붙었으니까 is 쓰면 안 되는 건데 is를 써서 틀린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4점짜리였는데 부분 점수가 있다 없다 그런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부분 점수를 주느냐 마느냐가 또 점수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제가 내신을 지금 2번 진행해 봤는데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는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교과서 2개만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모의고사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말고사 때도 비슷한 비중으로 나와서 열심히 해야 된다. 모의고사도 서술형 나오는 거 받지 않느냐. 이거 못 맞으면은 30점은 그냥 날리는 거니까 빈칸이라도 최소한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아이들은 딱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교과서가 지나고 모의고사 이제 수업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힘들어서 놓는 경향이 있어요. 막 빈칸 시험 맨날 미루고 너무 어렵다 모의고사 분량이 너무 많다 내 머리는 이제 그게 안 들어가요 선생님 막 진짜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 암기가 힘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지 말고 여름방학 때 한 지문씩 그냥 통으로 외우는 연습을 좀 하면 암기력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는 단기간에 저희가 해결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모의고사가 안 들어갈 게 아니고 계속해서 들어갈 거고 2학년 때는 2개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해결해 놔야 본인이 조금 편안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왜냐면 암기를 포기하면 이런 점수 같은 건 다 포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학년 때는 이런 정도의 영작이 4개에서 5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3학년 가면 이런 게 저는 지금 50%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워서 다 쓰는 게.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말씀드리면 지필 코드 2번째로 제가 잡은 게 이 부분이 이제 정말 변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법과 어휘를 변형한 문제가 5문제나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당히 많긴 하나 부모님들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 한 문제만 가지고 왔는데요.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빈칸 문제는 전통적으로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A, B, C 빈칸을
빈칸 채워 넣어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원 지문 B번을 보시면 원 지문은 하우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수영하다, 담다 뭐 이런 뜻을 가진 하우스라고 나왔는데 빈칸에 A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B는 철자 11개로 쓸 것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커머데이트를 이 자리에 하우스였는데 뭐 왜 A지? H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틀린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커머데이트 자체의 뜻을 모르면 이 문제는 정말로 힘들다라고 생각해야죠. 맞추기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평소에 어법하고 어휘를 정리를 조금 해야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다 외운다라고 해서 100점 안 나온다. 5문제를 점수로 환산하면 한 15점 정도 될 거예요. 다 외워도 이제 85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법하고 어휘 변형이 이런 식으로 5문제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한번 언급하기는 했지만은 영문선지가 16문제 중에 12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문선지로 출제가 되었고 그 중에서 제가 특이하게 봤던 것은 선지 중에 어떤 영어는 진짜 좀 힘들다. 이 영어는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없으면 맞추기가 좀 힘들겠다. 내용을 알아도 너무 헷갈리는 막 영어 단어들이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영어 단어가 한두 개 정도 실제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눈여겨봤던 게 이 부분이에요. 속담 문제가 2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 하나는 객관식이었고 하나는 주관식이었는데 뭐 명지고등학교가 속담 문제를 좋아하기는 해요. 하지만 주관식으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객관식으로 애들 다 풀어봤으나 이게 주관식으로 나왔을 경우에 저거를 과연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그냥 딱 주어졌을 때 애들 속담 거의 다 알 거예요. 거의 다 아는데 저걸 써라라고 했을 때는 저게 뭐지? 하고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애들이 시험을 딱 치르고 엊그저께 저한테 시험지를 가져오면서 몇 명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시험 진짜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중간고사 때 어려워서 학교 선생님이 기말고사 때 쉽게 낸다라고 했는데 어려웠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쉽게 낸다며 하고 봤는데 실제로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 속담을 한번 정리를 해서 한 100개, 200개 정도를 그러니까 암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학년만 그런 게 아니라 2학년에서도 속담 문제가 2문제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담이 한두 개씩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리면 능률어원은 기존하고 똑같이 문장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한 게 문장에서 나오는 건 확실한데 선지를 조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겠다. 이번에 문장은 근데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니까 일단 문장을 확실하게 보자라고 아이들한테도 얘기한 건데 선지의 변화가 있었어요. 실제로. 예를 들면 기존 중간고사 문제 예시를 보시면 다 혼동 나눠요. 7문제 전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비슷하게 보이는 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딱 골라냈으면 됐었는데 이번에 실제 기말고사를 보면 혼동 어휘가 아니고 전부 다 다른 어휘입니다. 그리고 이 어휘 중에는 한 개가 꼭 헷갈리는 것들이 하나 껴있어요. 한 개가. 예를 들면 객관식 18번을 보면 이 이론이 주장하는 게 뭐 우주가 생겨났다 뭐 이런 거잖아요. 우주가 뭐 큰 폭발로 인해 생겨났다. 1번 생겨났다, 발생하다, 일어나다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1번하고 2번이거든요. created랑 occurred. 근데 이 occur는 일형식 동사라서 수동태가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실제로 수동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과연 뜻은 비슷하나? 이 단어의 형식까지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법 실력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줄을 잃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지 안에 요 단어 1번부터 5번까지의 단어는 그러니까 이번에 능률 복화 뭐라고 해요? 시험 범위가 16에서 30이라고 하면 거의 다 그 내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헷갈려요. 분명히 시험 범위에 있었던 단어인데 이 문장이었지 저 문장이었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은 계속 저희가 문장으로 연습을 시키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으면 헷갈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에어컨에서 소리가 나네요. 영어 직필고사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암기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고 설사 영작 이번 시험에서처럼 영작 문제가 한 문제 나왔더라고 쳐도 이 한 문제가 4점짜리이기 때문에 이 4점짜리를 틀리고
뭐 철자라던가 뭐 이런 거 하나 실수가 나오면 1등급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등급을 바라보는 아이들은 반드시 모의고사 영작을 하셔야 되고요. 이 영작도 순서 배열의 개념이 아닌 변화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단어를 막 바꿔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핵심 어제 시험까지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능률북화 어원은 당연히 문장은 보셔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선지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문장 내의 해석, 그 다음에 문장을 직접 써보는 연습을 기존에는 한 2-3번 정도 했으면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 3번 정도 학원에서 한다라고 하면 숙제로 한 2번 정도 더 내주고, 물론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하죠. 그리고 제가 또 단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위권 같은 학생들의 경우 3등급이나 4등급 이 정도 학생들은 저는 문장을 굳이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시간을 많이 쏟으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은 왜 3등급이냐면 못해서 3등급이 아니라 암기가 빨리빨리 안 늘어서 3등급이에요. 근데 단어 외우는데 한 2-3시간 걸리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많이 나오는 듣기나 교과서나 모의고사를 했다면 점수는 쫙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어는 11점에서 12점 정도라서 내가 하위권이다, 점수를 일단 먼저 10점, 20점 올라야 된다 하면 듣기랑 교과서랑 모의고사에 먼저 집중하라고 항상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모의고사는 암기를 기반으로 하되 여름방학 때 해야 될 게 하나 생겼어요. 전반적으로 어법과 어휘를 잡아야 되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하고 어법을 가리지 않고 변형이 일어났고, 선지에서도 막 모르는 단어들이 막 껴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1등급을 맞을 것 같아요. 그 아이는. 그래서 제가 총평을 보내드렸을 텐데 한 문제 틀려서 97.5점일 거예요. 근데 아주 잘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딱 시험을 치르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방학 때 내신 변형 특강을 할 생각은 없냐고. 이번에 변형 너무 많이 나왔다고. 중간고사 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 기말고사 때도 더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 없을까요? 라고 물을 정도로 그거를 한번 생각을 여름방학 때 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여름방학 때 프로그램이 어법하고 어휘가 주가 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명지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러니까 어휘를 미리 한번 31일부터 45일까지 미리 공부를 시킬 거예요. 미리 공부를 시키면 실제 2학기 중간고사 딱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거니까 그 시간에 뭐 나올 수 있는 유의어, 반의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저는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러니까 준비한 거는 요 정도까지인데요. 궁금한 거는 이제 기말 영어가 끝났으니까 아이들 성적이 막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니까 문자로 제가 막 보내요. 그 전에도 영어 성적 나오면 제발 좀 채점해서 문자로 보내달라. 그 다음에 안 보내니까 제가 문자를 한번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채점 좀 해서 점수 좀 보내달라고. 말한 애가 5명 정도? 5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해는 해요. 왜냐면 본인들이 멘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자기는 시험이 다 끝난 후에 채점을 해보겠대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면 시험지 갖고 오거나 막 지나가다가 인사하러 들리면은 시험 어떻게 봤어? 하고 물어보면 괜찮게 봤어요, 선생님. 그래서 몇 점 정도야? 그거는 모르겠어요. 채점을 안 해봤대요. 안 해보고 근데 풀 때는 본인이 괜찮게 봤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난이도를 말씀드리면 중간고사 때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제 생각으로는 등급 컷은 한 1점에서 2점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고사 때 충격 먹은 아이들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제가 점수를 알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가 물어보면 어땠어? 어려웠어요. 중간고사 때보다 더 어려웠어요. 근데 점수를 보면 1-2점은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혹시 궁금하신 상황이라던가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네.